고 대표님 신혼을 축하하며 백년해로 하시길. 나는 장례식 화환을 실은 카트를 밀며 결혼식이 한창인 크라운 호텔 서울 정문 앞에 평온한 미소를 띤 채 나타났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결혼 행진곡이 갑자기 뚝 끊겼고 하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칼날처럼 내게로 향했다. 단상 위에서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려던 신랑 고승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가 한때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서아야, 네가 왜 여기에?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온설아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승현 씨, 이 여자 누구예요? 나는 검은색 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정돈하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 대표님의 법적인 아내 한서아입니다. 오늘 고 대표님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들어 특별히 축하 화환을 선물하러 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몰래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몇몇은 수군거렸다. 고 대표님 미혼 아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태연하게 화환에 둘러진 검은 리본을 풀어 사람들 앞에 들어보였다. 리본 위에는 섬뜩할 정도로 선명한 붉은색 글씨 4자가 선고처럼 박혀 있었다. 고승현, 온설아, 신혼을 축하하며 황천길에서 곧 다시 만나기를. 온설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 위에서 쓰러질 뻔했다. 고승현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를 갈며 소리쳤다. 한서아, 너 미쳤어? 이건 내 결혼식이야.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칼날처럼 내뱉었다. 당신 결혼식이니까 제가 축하해주러 온 거죠. 고 대표님, 잊으셨어요?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요. 법적으로 이건 중혼죄에 해당된다고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텔 문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이 들어왔고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엄숙하게 말했다. 중혼 혐의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고승현 씨,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고승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하려 애썼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나는 가방에서 붉은 표지의 서류철을 꺼내 그와 사람들 앞에 들어보였다. 고 대표님, 똑똑히 보세요. 여기 혼인관계 증명서에 찍힌 도장은 아직 유효해요. 이혼했다는데 저는 왜 전혀 모르는 사실일까요? 온설아는 웨딩드레스가 시든 꽃잎처럼 펼쳐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떨며 물었다. 승현 씨, 나 속인 거예요?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설아야,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우물쭈물하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내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분했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고승현 씨의 법적인 아내 한서아입니다. 3년 전 저희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이혼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불타는 숯과 같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훑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거짓을 꿰뚫는 바늘처럼 말을 이었다. 3달 전 저는 제 남편과 이 아가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내로서 두 사람을 축복해주러 와야만 했습니다. 소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한중년 여성이 분노에 차벌떡 일어나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고승현 씨, 어떻게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온설아는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그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다고요.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사진 한 뭉치를 꺼내들었다. 나는 사진을 한 장씩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보였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그녀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 도발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던 모습도 찍혀 있었다. 나는 신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섬세하지만 비꼬는 투로 말했다. 온설아 씨, 기억력이 정말 나쁘시네요. 이 사진들이 당신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래도 모른다고 할 건가요? 고승현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질 듯했다. 한서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사진 뭉치를 닫고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 넘겼다. 미소는 더욱 차가워졌다. 원하는 건 없어요. 그저 축복할 뿐이에요. 내 남편을 이토록 미치게 만들 정도니 분명 특별한 분이겠죠. 나는 몸을 기울여 가식적인 애교 섞인 목소리로 비꼬았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여전히 강철 같았다. 온설아 씨, 뱃속의 아기는 몇 개월이죠? 어머, 임신 시기가 저와 고 대표님의 결혼기념일과 정확히 겹치네요. 정말 의미가 깊군요. 온설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연약한 것을 지키려는 듯 배를 감싸 안았다. 나는 더욱 찬란하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조금의 용서도 없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당신과 남자를 두고 다툴 생각은 없으니까요. 저는 단지 이 순간부터 고승현 씨, 당신이 자유로워졌다는 걸 선언하고 싶을 뿐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모든 사람의 시선 앞에서 높이 들어 올렸다. 이건 제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합의서입니다. 내 시선은 고승현에게 똑바로 향했다.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날카로웠다. 고승현 씨, 여기에 서명만 하면 당신은 당당하게 당신의 백월광을 집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온 회장이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다. 아무도 내가 먼저 이혼을 제안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고승현은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정말 이혼에 동의하는 거야?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봄꽃처럼 화사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작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나는 곤란한 척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난 3년간 제 것이었던 것들을 고승현 씨가 돌려주셨으면 해요. 바닥에 있던 온설아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당신, 뭘 요구하려는 거죠? 나는 태연하게 서류철을 펼치며 천천히 목록을 읊었다. 우선 제 혼수부터요. 그의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게 적지 않았죠. 나는 첫 번째 문서를 꺼내 또박또박 읽었다. 서울 강남 중심 상업지구의 부지 3곳. 총 가치 120억 원. 경악의 물결이 연회장을 휩쓸었다. 나는 계속했다. 골든스타 플라자 상가 건물 80억 원. 청담동 고급 빌라 단지 10채 30억 원. 고성그룹 지분 30% 150억 원. 내 목소리는 마치 평범한 쇼핑 목록을 읽는 것처럼 태연했다. 아, 그리고 그의 고성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도움을 주고자 고승현 씨에게 양도했던 한성그룹 지분 40%도 있네요. 현재 한성그룹의 기업 가치는 400억 원이니 그 지분은 160억 원에 해당되겠군요. 내가 숫자를 하나씩 읊을 때마다 고승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생기 없는 종이장 같았고 온 회장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온설아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는 늙고 추한 아줌마 아니었나요?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 같았다. 늙고 추하다니, 온설아 씨. 그 말 참 흥미롭네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재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성그룹의 외동딸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저를 늙고 추한 아줌마라고 부르죠? 나는 고승현을 향해 돌아섰다. 미소는 더욱 찬란해졌다. 고승현 씨, 온설아 씨에게 말하는 걸 잊었나 봐요? 그의 당신이 저를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제 돈이나 신분은 상관없이 제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맹세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당신이 사랑한 건 제 돈이었나 보네요. 고승현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찾지 못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더욱 낮고 단단해졌다. 3년 전, 고성그룹이 파산 직전에 놓였을 때 제 모든 자산과 지분을 동원해 회사를 구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당신은 제 앞에 무릎 꿇고 평생을 바쳐 보답하겠다고 맹세했죠. 그런데 당신의 평생은 고작 3년짜리였군요. 그가 더듬거렸다. 서아야, 나는 손을 저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됐어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니까. 온설아 씨는 젊고 아름다운 데다 당신 아이까지 가졌으니 3년간 함께한 저는 이제 시든 꽃처럼 버려질 만도 하죠. 내 미소는 여전했지만 누구든 그 말 속에 담긴 신랄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온설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한서아, 그만 비꼬지 마요. 승현 씨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진정한 사랑 때문에 저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나는 분노가 아닌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다. 진정한 사랑? 온설아 씨, 뱃속에 아이가 언제 생겼는지는 알아요? 그녀는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천천히 서류 몇 장을 꺼내들었다. 이건 서울사랑병원에서 받은 임신진단 결과서예요. 태아는 24주, 즉 6개월 됐네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6개월 전, 저는 병상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의 고승현 씨는 밖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있었군요. 온설아 씨,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연회장 안에 쿵하는 소리가 울리는 듯 하더니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하객들은 경악했다. 저 연약해 보이는 여인이 암 환자였고 매일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시간 동안 그녀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태연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승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서아야, 나는 몰랐어. 네가 아픈 줄 정말 몰랐다고. 나는 옅게 웃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몰랐다고요, 고승현 씨? 매일 밤 십시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왔잖아요. 내가 병상에서 당신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당신은 야근 때문에 바쁘다고 했죠. 그 야근이 온설아 씨와 호텔에 함께 있는 것이었군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나눈 채팅 내용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제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예요. 승현 씨, 나 너무 아파. 내 곁으로 와줄 수 없어? 나는 잠시 멈췄다가 그의 답장을 또렷하게 읽었다.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 나는 고개를 들어 고승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온설아 씨가 임신한 걸 축하하며 파티를 열고 있었죠. 온설아의 안색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녀 역시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듯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머리를 정돈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러니 고승현 씨, 아직도 당신과 온설아 씨 사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건가요? 고승현은 입술만 달싹일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요. 지난 일은 흘려보내죠. 오늘 저는 두 사람을 축복하러 온 것뿐이니 두 분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백년해로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몸을 돌려 모든 하객을 마주했다. 결혼식인데 꽃다발이 빠질 수 없죠. 나는 장례식 화환에서 흰 국화 몇 송이를 뽑아 작은 다발로 묶었다. 온설아 씨, 당신을 위한 저의 결혼 축하 선물이에요. 말을 마친 나는 그 흰 국화 다발을 그녀를 향해 던졌다. 온설아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꽃다발을 응시하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국 문화에서 흰 국화가 장래를 상징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결혼식에 흰 국화를 가져오는 것은 악랄한 저주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다 드레스 자락에 걸려 단상 끝에서 넘어져 버렸다. 설아야! 고승현이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몸을 숙인 순간 그는 드레스 아래로 붉은 피가 번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피가 나? 온설아는 창백한 얼굴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내 아기.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모든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한서아, 고승현이 으르렁거렸다. 이제 만족해? 무엇을 만족한다는 거죠?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온설아 씨가 스스로 놀라 뒤로 물러서다 넘어진 거예요. 저와 무슨 상관이죠? 저는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실제로 모두가 똑똑히 보았다. 온설아가 당황해서 스스로 넘어진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구급차가 빠르게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온설아를 들것에 실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한서아, 이 악독한 여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한 사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온설아 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재밌는 연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걸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승현은 구급차를 따라 나섰다. 떠나기 전 그는 내게 도끼 서린 시선을 던졌다. 한서아,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손을 흔들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고 대표님, 조심히 가시고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거 잊지 마세요. 구급차가 떠난 후 연회장의 하객들도 335 자리를 떴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걸어가면서 수군거렸다. 한서아, 저 여자 정말 대단하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는데 바다처럼 속이 깊네. 난 그녀가 잘했다고 봐. 나 같아도 배신은 용서 못해. 고승현이 정말 나쁜 놈이네. 아내가 아픈데 바람을 피우다니.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태연하게 서류처를 정리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침착한 기품이 흘렀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다. 한서아 씨, 저는 성세그룹의 대표 진태준입니다. 방금 상황을 모두 지켜봤는데 정말 멋지게 처리하시더군요.
나는 명함을 받으며 답례했다. 진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혹시 한서아 씨, 저희와 협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당신의 사업적 감각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생각했다. 진 대표님, 어떤 협력을 말씀하시는지요? 성세그룹이 곧 부동산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듣자 하니 당신 수중에 서울에 알짜배기 땅이 몇 군데 있다고 하던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 대표님은 정보가 정말 빠르시네요. 하지만 지금은 사업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서요. 무슨 일이죠? 그가 호기심을 보였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조심스럽게 챙겨넣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물론 제 남편과 그의 백월광을 병문안하러 가야죠. 어쨌든 저는 아직 모범적인 아내니까요. 진태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한서아 씨, 정말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꼭 다시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을 나서자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김비서, 준비 좀 해줘요. 병원에 환자 문병을 가야겠어요. 아주 성대한 선물과 함께. 수화기 너머에서 즉시 공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한 대표님.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내 입꼬리가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살짝 올라갔다. 유산보험 증권 하나랑 흰장 및 꽃다발을 준비해줘요. 카드에는 온설아 씨, 산모와 아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이라고 적어주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나는 전화를 끊고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롤스로이스에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허리를 숙이며 물었다. 대표님, 어디로 모실까요? 나는 좌석의 등을 기댔다. 입가에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서울사랑병원으로 가요. 제 남편과 그의 애인을 만나러 가야 하니까. 차가 출발하여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갔다. 차창 너머로 아직도 크라운 호텔 문을 둘러싸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오늘 일은 분명 곧 일면을 장식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다. 제 남편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신부는 제가 아니었지만 두 분의 행복이 영원하고 곧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글과 함께 내가 장례식 화환 옆에서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나는 천사처럼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인터넷은 발칵 뒤집혔고 댓글이 폭주했다. 한서아 여신님 클래스 좀 봐. 이게 진짜 최상급 여우의 복수지. 이건 배워야 해. 쓰레기 같은 놈한테 복수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니. 여신님 너무 안쓰럽다. 아파서 투병하는 동안 남편이 배신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 고승현 진짜 인간 쓰레기네. 한 대표님한테는 과분한 놈이야.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하게 끝났다. 이제 온 서울이 고승현은 배신자이고 온서라는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서울사랑병원 VIP 병실. 온서라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고승현은 그 옆에서 극도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와 아이는 괜찮은 겁니까? 그가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았다. 의사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태아는 지켰습니다만 환자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고승현이 초조하게 물었다. 환자의 몸이 너무 약하고 유산 조짐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충격을 받으면 아이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의사는 몸을 돌려나갔다. 온서라는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다 한서아 때문이야. 그 여자가 와서 소란만 피우지 않았어도 우리 아기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고승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를 갈았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여자랑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온서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미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아직도 혼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우물쭈물했다. 나는 한서아가 알아서 처리할 줄 알았어. 그녀가 날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설마 일부러 붙잡고 늘어질 줄은 몰랐지. 그럼 당신은 구청에 가본 적도 없다는 거네요? 온설아의 목소리가 분노로 날카로워졌다. 고승현 씨, 날 속였어요. 설아야, 내 말 좀 들어봐. 바로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옅은 분홍색 리본으로 정교하게 묶인 커다란 흰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온설아 씨, 꽃다발이 도착했습니다. 온설아가 의아해하며 받았다. 누가 보낸 거죠? 간호사가 카드 한 장을 건넸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열어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우아하고 단정한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온설아 씨, 산모와 아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곧 회복하세요. 한서아, 온설아가 소리치며 꽃다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 여자가 날 저주하고 있어. 산모에게 흰 장미를 선물하는 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고승현도 카드를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 여자, 정말 악독하군. 간호사는 문가에 서서 천천히 덧붙였다.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온설아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보험 보상 서류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보험이요? 온설아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있었다. 곧이어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금태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든 전문가다운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화신의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또렷하게 말했다. 한서아 씨의 위임을 받아 온설아 씨의 유산보험 보상 절차를 처리해드리러 왔습니다. 유산보험이요? 온설아는 경악하며 벌떡 일어날 뻔했다. 유산보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변호사는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한서아 씨가 당신을 위해 가입한 보험 계약서입니다. 보상금은 5억 원으로 만약 불행히도 유산하게 되시면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할 겁니다. 온설아는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고 분노로 거의 기절할 뻔했다. 한서아, 이 여자가 내 아이를 잃으라고 저주하고 있어. 온설아 씨, 진정하십시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서아 씨께서는 당신의 건강을 매우 염려하여 특별히 이 보험을 준비하셨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고승현이 으르렁거렸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서류를 정리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온설아 씨, 서류는 머리맡 테이블에 두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가 떠나자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온설아는 문에 차서 숨을 헐떡였다. 승현 씨, 봤죠? 한서아는 분명 우리 아이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고승현은 의자에 앉아 침묵했다. 그 순간 그는 어쩌면 평생 한서아라는 여자를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예전에 그녀는 온화하고 순해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그녀는 그저 조용히 참아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워 그와 온설아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제야 한서아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부동산, 주식을 합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산가였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승현 씨, 무슨 생각해요? 온설아가 힘없이 물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것도. 어서 쉬어. 설마 그 여자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녀의 목소리에 질투가 가득했다. 잊지 마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걸. 고승현은 한참 침묵하다가 일어섰다. 쉬고 있어. 나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올게. 그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비서에게 전화했다. 한서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 전부 다 알고 싶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뭐? 대표님과 한서아 씨에 대한 소식은 이미 인터넷에 전부 퍼졌습니다. 온 서울이 대표님께서 아내가 투병 중에 외도하고 심지어 중혼까지 저질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서아 씨는 수많은 지지자를 거느린 아이콘이 되어서 그녀를 조사하는 건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고승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제 말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대표님의 평판이 탁! 그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SNS를 열자 한서아의 게시물에는 10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 모두 그녀의 편을 들고 있었다. 반면 그를 언급하는 댓글은 쓰레기, 배은망덕한 놈 같은 욕설로 가득했다. 설상가상으로 누군가 고성그룹에 대한 정보를 파헤쳐 올렸다. 오늘 오후 주가는 폭락했고 고객들은 그의 인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항의 전화를 해왔다. 그제야 고승현은 오늘 한서아가 벌인 연극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과 명예를 모두 파멸시키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가 그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고성그룹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대표님, 화윤그룹에서 협력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대표님, 건물 입주사들이 모두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고승현의 안색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박 비서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한서아 씨가 오셨습니다. 그 여자가 여긴 또 못하러 온 거야. 고승현이 이를 갈았다. 이혼 합의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정장을 바로잡았다. 들여보내. 곧이어 내가 들어왔다. 오늘 나는 옅은 푸른색의 오피스룩을 입고 세련된 화장을 한 채 단정한 모습이었다. 어제의 광기 어린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좋은 아침이에요, 고승현 씨. 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태도는 여유로웠다. 고승현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한서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태연하게 말했다. 제가 뭘 원하냐고요? 이미 말했잖아요. 이혼하고 싶다고. 합의서는? 가져와. 당장 서명할 테니. 나는 가방에서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힘주어 내려놓았다. 여기에 서명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재산 분할 문제를 확실히 하고 싶네요. 고승현은 합의서를 쓱 훑어보더니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한서아, 너 미쳤어? 이 조건들, 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합의서에는 그가 모든 혼수를 반환해야 하고 부동산 3곳, 골든스타 플라자, 청담동 빌라 단지, 그리고 한성그룹의 지분까지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게다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고승현 씨, 이건 원래 전부 제 것이었어요. 그해 당신과 결혼할 때 혼수 목록에 전부 명시되어 있었죠. 이혼하니 돌려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하지만 그 자산들은 전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였어.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 그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건 당신 사정이죠. 아니면 고승현 씨, 빚 떼어 먹을 생각인가요? 한서아, 우리 3년 동안 부부였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가 있어. 그가 감정에 호소하려는 듯 목소리를 바꿨다. 나는 칼날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3년 부부요? 당신이 아직도 내가 아내였다는 걸 기억하긴 하는군요. 내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내가 홀로 병마와 싸울 때 당신은 다른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잖아요. 냉정하다고? 온설아가 당신 아이를 가졌을 때 당신은 나에게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가벼웠지만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바늘처럼 날카로워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일어나 옷깃을 정돈했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호했다. 고승현 씨, 생각할 시간 3일을 주겠어요. 서명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는 모든 재산을 돌려받는 것 외에 중혼죄로 고소할 거예요. 중혼죄, 최고 형량이 2년 징역인데 굳이 겪어보고 싶지는 않겠죠. 내 목소리는 마치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한서아, 정말 날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셈이야.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옅게 웃었다. 막다른 길이요? 내가 정말 그랬다면 당신이 지금 여기 앉아서 저랑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에 분주한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어제 고성그룹의 부채 비율을 확인해봤어요. 80%가 넘더군요. 만약 제가 모든 자본을 회수한다면 당신 회사는 일주일 안에 무너질 거예요. 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내가 연애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까지 꿰뚫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다시 돌아섰다. 시선은 피하지 않고 정면을 향했다. 내가 왜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알아요? 그나마 남은 정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명예롭게 물러날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나는 문으로 걸어가며 살짝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3일이에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요. 말을 마친 나는 사무실을 나섰다. 내가 떠난 후 고승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합의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명하면 빈털터리가 되고 서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위험이 목전에 있었다. 그는 온설아에게 전화했다. 설아야, 몸은 좀 어때? 아직 힘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한대.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언제 와볼 거야? 일이 좀 남아서 조금 이따 갈게. 또 한서아 때문에 힘든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몸조리나 잘해. 다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전화를 끊고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3년 전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의 한서아는 단아했고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다. 지금도 모습은 그대로지만 눈빛은 차갑고 정확하며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다. 한때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여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단호한 적이 되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후회가 스쳤다. 만약 그에 배신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란 없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저버렸던 바로 그 여자로부터의 반격에 직면해야만 했다. 병원에서 온설아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온설아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서울일보의 이민호 기자입니다. 어제 일과 고승현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기자라는 말에 그녀의 눈이 즉시 반짝였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데요? 주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과 두 분의 연애사에 대해서입니다. 온설아는 잠시 고민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세탁할 절호의 기회였다. 좋아요. 인터뷰에 응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환자복을 정돈하고 가볍게 화장을 고치며 카메라 앞에 설 준비를 했다. 온설아 씨, 고승현 씨는 언제부터 아셨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사연 있는 표정을 지었다. 3년 전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그가 자주 들렀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그때 고승현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말하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승현 씨는 미혼이라고 했어요. 그가 아내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녀는 똑똑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아내를 숨기면서까지 자신과 만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감정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제 한서아 씨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눈물이 눈가에 맺힌 채 그녀는 흐느꼈다. 너무했어요. 제가 임신 중인데 결혼식에 장례식 화환을 보내고 흰 국화까지. 저는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원망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야지 왜 저와 제 아이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으며 계속 질문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간녀가 아니에요. 온설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를 속인 건 승현 씨라고요.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절대 그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터뷰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고 기자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날 오후 서울일보는 눈에 띄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온설아 단독 인터뷰. 저도 피해자.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기사는 그녀를 속아서 순진하게 유부남과 사귀게 되었고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본처에게 결혼식장에서 저주를 받아 아이를 잃을 뻔한 비련의 여인으로 묘사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여론은 들끓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를 동정했지만 대다수는 격렬하게 반박했다. 무슨 거짓말이야. 3년이나 사귀었는데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요즘은 상간녀가 당당하게 울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시대인가? 고승현이 바람피운 건 잘못이지만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도 죄가 없는 건 아니지. 한서아 여신님이 아주 잘했네. 저런 여자는 벌받아 마땅해. 온설아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곧바로 고승현에게 전화했다. 승현 씨, 인터넷에 달린 댓글들 봤어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해요. 고승현은 회사 위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라.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자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설아야, 제발 더 이상 문제 좀 만들지 마. 나 지금 정말 바쁘다고. 내가 무슨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난 그냥 내 결백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녀가 흐느꼈다. 결백? 그럼 인터뷰할 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 넌 내가 안에 있다는 거 똑똑히 알고 있었잖아. 그가 마침내 평정심을 잃고 소리쳤다.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조용했다가 이내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거짓말한 건 당신을 지켜주려고 그런 거였어요. 내가 인정해버리면 당신 명예는 더 바닥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승현은 지친 듯 이마를 짚었다. 됐어. 넌 몸조리나 잘해.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전화를 끊고 그는 책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어쩌면 한서아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손실이 적은 길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한서아 씨가 오셨습니다. 그 여자가 또 왔다고? 3일 뒤에 오라고 했는데 중요하게 알려줄 게 있다고 합니다. 고승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들여보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모습에 칼집에서 막 뽑아낸 칼날처럼 차가운 기세가 흘렀다. 안녕하세요, 고승현 씨. 나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았다. 내 모든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고승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여긴 또 무슨 일이야? 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진료 기록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재밌는 걸 좀 보여주려고요. 이건 온설아 씨의 진료 기록이에요. 그녀가 왜 그렇게 유산을 잘하는지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얼굴에 경계심이 스쳤다. 그녀는 과거에 3번이나 유산한 경험이 있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자궁 내막이 극도로 얇아서 임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그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혈액 검사 결과지를 한 장 더 내려놓았다. 임신 기간 동안 그녀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아요? 무슨 약? 피임약이요. 내 목소리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차갑게 울렸다. 고승현 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이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임신 중에 피임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고승현은 손에 쥔 서류를 꽉 쥔 채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설아가 그럴 리 없어. 그녀는 항상 이 아이를 정말 원한다고 했어.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원한다고? 당신이 정말 그녀를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진 몇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약 구매 기록이에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녀는 피임약과 임신 중절약을 여러 번 구매했어요. 사진 속 약국 CCTV에는 시간, 장소, 그리고 온설아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칼날이 위장을 도려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도 그녀는 3번이나 자발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았어요. 고승현은 충격에 휩싸여 목소리가 떨렸다. 왜 그녀가 그런 짓을? 나는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려다보며 쇠를 자르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원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당신을 묶어둘 핑계뿐이었어요. 영원히 태어날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아이를 이용해 당신을 곁에 두려는 거죠. 나는 다시 돌아섰다. 눈빛은 번뜩였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내리꽂혔다. 지난 3달 동안 그녀가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고 유산기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태아는 아주 건강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맞았다. 온설아는 계속해서 아프다고 호소했고 그는 동정심 때문에 그 족쇄에 스스로를 더욱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당신을 가둔 거예요. 나는 한 단어 한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고승현 씨, 아직도 그녀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나요? 나는 녹음기 하나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온설아의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승현은 그냥 멍청이야. 내가 뭘 원하든 다 들어주거든. 그 마누라가 돈이 많으면 뭐해? 내가 시집 가면 그 돈 전부 내 거가 될 텐데. 계획 다 세워놨어. 결혼하자마자 재산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으라고 할 거야. 아이? 낳을 생각 없어. 꼴도 보기 싫고 아프기만 하잖아. 그냥 사랑해서 참는 척 하는 거지. 멍청한 한서아는 3년 동안 우리한테 놀아난 거야. 진작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녹음이 멈추자 방은 소름 끼치는 정적에 휩싸였다. 고승현은 쟤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그 여자의 눈에는 그저 웃음거리였다는 사실을. 이제 어때요? 아직도 그녀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물었다. 그는 눈을 감고 쓴맛을 삼켰다.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다. 한서아, 왜 나한테 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거야? 당신이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길 바라니까요. 나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다. 눈빛은 파도 한 점 없는 바다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주던 여자를 배신하고 당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여자에게 달려갔어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절망적으로 나를 보며 눈을 떴다. 그럼 당신은 아직 날 사랑해.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모든 굴레를 끊어내는 칼날처럼 단호했다. 아니요. 그 사랑은 당신이 처음 나를 배신한 순간 죽었어요.
그 말은 어떤 칼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나는 일어섰다.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다. 이제 저는 원래 제 것이었던 것들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을 뿐이에요. 고승현 씨 이혼 합의서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그의 눈앞에 합의서는 마치 선고문처럼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이제 그는 온설아의 진짜 얼굴을 보았고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도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명할게. 나는 합의서를 받아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구청에서 절차를 밟도록 하죠. 나는 문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다. 아, 맞다. 고승현 씨. 오늘 오후에 온설아 씨가 특별한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녀의 반응을 보러 가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분명 아주 재미있을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마치 승리를 거둔 장수처럼 당당하게 문을 열고 나갔다. 사무실에 홀로 남은 고승현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다. 승현 씨, 드디어 전화했네요. 온설아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설아야, 몸은 좀 어때?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도 건강하다고 걱정 말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승현 씨, 언제 와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 거짓말투성이 말들이 녹음된 진실과 겹쳐지자 그는 역겨움만을 느꼈다. 조금 있다 갈게. 그는 전화를 끊었다.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직접 마주하고 끝까지 물어보고 싶었다. 도대체 그녀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병원에서 온설아는 한가롭게 인터넷을 하며 자신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다. 수많은 욕설이 있었지만 동정하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어.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갑자기 병실문이 열리고 택배 기사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온설아 씨 되시죠? 택배입니다. 저는 주문한 거 없는데요. 선물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설아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교한 상자와 함께 카드가 들어있었다. 온설아 씨께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당신을 걱정하는 한 친구가. 상자 안에는 USB 하나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은 약국 CCTV에 선명하게 찍힌 그녀가 피임약을 사는 모습이었다.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온설아의 안색이 즉시 변했다. 그녀는 서둘러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안에는 상세한 진료 기록과 그녀 자신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 들어있었다. 말도 안 돼. 한서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손에 넣었지?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손을 떨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고승현이 들어왔다. 승현 씨, 온설아는 서둘러 컴퓨터를 끄며 숨기려 했지만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침대 옆으로 똑바로 걸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아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녀 자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자 온설아는 발가벗겨진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렸다. 승현 씨, 내 말 좀 들어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가 애원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는 차갑게 웃으며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럼 이건 뭔데? 그녀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임신했는데 왜 피임약을 먹었는지 설명해봐.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벽을 치듯 다그쳤다. 왜 나를 멍청이라고 불렀는지, 왜 거짓된 사랑으로 나를 속였는지 설명해보라고. 온설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단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에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고승현은 거의 으르렁거렸다. 그럼 왜 단 한 번도 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데?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마음속에는 분노와 후회가 차올랐다. 너 때문에 나는 아내를 배신했어. 너 때문에 나는 내 사업을 잃었어. 너 때문에 나는 빈털터리가 됐어. 그런데 그 모든 게 결국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한서아 때문에 우리 사이를 의심하지 말아요. 한서아? 그는 USB를 들어보이며 싸늘하게 말했다. 이 안에는 진료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네가 직접 말한 녹음 파일이 전부 들어있어. 이게 다 증거야. 온설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고승현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눈에는 무거운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널 믿었던 게 정말 눈이 멀었던 거였어. 승현 씨, 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나 당신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다. 아이? 그는 얼음 조각이 깨지는 듯한 비웃음을 흘렸다. 내 뱃속에 정말 아이가 있긴 한 거야? 그 말에 그녀는 비틀거렸다. 공포에 질려 배를 감싸 안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니. 확실하게 검사해보자는 거지. 고승현은 호출벨을 눌러 의사를 불렀다. 이 환자 종합검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안 돼! 난 검사 안 받을 거야. 온설아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들어와 장비를 준비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보고서를 들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승현 씨, 환자분은 임신 중이 맞습니다. 하지만 태아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혈액 샘플에서 다량의 피임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계속 복용할 경우 태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온설아는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모든 변명은 침묵으로 변했다. 고승현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온설아, 너 정말 잔인하다.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면 왜 나를 속인 거야? 나는 그냥. 그녀가 더듬거렸다.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렸다. 됐어. 그가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승현 씨, 날 버리면 안 돼요. 그녀가 달려가 절망적으로 매달렸다. 고승현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 오늘부터 다시는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려 떠났다. 온설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키워온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병원 밖, 나는 차에 앉아 멀어져가는 고승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계획의 두 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 다음 날 아침, 구청 앞에서 나는 정시에 도착했다. 우아한 흰색 원피스에 단정한 화장, 편안한 표정이었다. 고승현은 이미 와 있었다. 밤을 새운 듯 눈은 충혈되었고 모습은 초췌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고승현 씨. 내가 작게 웃었다. 그가 나를 보며 복잡한 마음으로 말했다. 한서아,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와야만 했을까? 당연하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설마 고승현 씨는 썩어 빠진 결혼 생활을 계속 붙들고 싶기라도 한 건가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평온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상처는 이미 생겼고 사과 한마디로 지워질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면 생각해 볼 의향은 있어?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고승현 씨, 우리 사이에 다시 시작할 게 뭐가 남았죠? 나는 붉은색의 출입문을 가리켰다. 어서 절차나 끝내요. 그래야 둘 다 홀가분해지죠.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두 분 정말 이혼하시려는 거 맞으세요? 두 분 다 조건이 아주 좋으신데. 확실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재산 분할에 조정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이미 합의했습니다. 나는 합의서를 건넸다. 직원은 훑어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합의서에는 고승현이 거의 빈손으로 나가고 내가 모든 재산을 되찾는다고 되어 있었다. 고승현 씨, 이 조건들에 정말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네, 확실합니다. 30분 후 절차는 완료되었다. 두 장의 붉은 이혼 증명서는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구청을 나오며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드디어 자유였다. 고승현이 나를 보았다. 나의 평온한 모습에 그는 망설였다. 한서아, 정말 나를 원망하지 않아?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원망하는 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빛은 평온했다. 고승현 씨, 아니, 이제부터는 그냥 고승현 씨네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잘 살길 바라고 부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요. 그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한성그룹을 물려받아서 서울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제국으로 만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서아가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던 전처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할 거예요. 저는 독립적이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여자라는 걸요. 고승현은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뛰어난 사람이었다. 단지 그가 한 번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 한서아,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만약이란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단호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에요.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나는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롤스로이스에 올라탔다. 잘 가요, 고승현 씨. 행복하길. 차가 움직였다. 그는 멀어져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아내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동반자를 잃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차 안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김비서, 오늘 오후 이사회 소집해요. 제가 공식적으로 한성그룹을 승계한다고 발표할 거예요. 네, 대표님. 또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보도자료를 준비해요. 한서아, 이혼 후 가업 경영에 전념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성세그룹과의 모든 협력은 취소해요. 더 좋은 파트너를 찾았으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고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가벼웠다. 계획의 3번째 단계가 완료되었다. 이제 4번째 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다. 고승현 없이도 한서아는 여전히 눈부시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온설아? 그녀는 곧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자는 결코 대가를 피할 수 없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인 엠파이어 팰리스 호텔이 성대한 기자회견으로 환하게 빛났다. 회견장은 미디어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한성그룹의 홍보 영상이 계속해서 상영되었다. 내가 등장했다.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정장에 단단한 하이힐, 깔끔하게 올린 머리. 내 발걸음 하나하나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언론인 여러분, 파트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그룹의 회장 한서아입니다.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고개를 높이 들었다. 오늘 저는 이 순간부터 제가 한성그룹의 모든 경영을 책임지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전략기획안이 나타났다. 나는 차례로 발표했다. 첫째, 서울 강남 CBD 핵심 구역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20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 최고의 복합 상업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회견장은 즉시 술렁였다. 200억. 전례 없는 숫자였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기술 기업들과 협력하여 서울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할 것입니다. 셋째, 한성자선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순이익의 10%를 교육 및 의료 분야에 기부하겠습니다. 항목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여론은 경악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한 회장님, 이 목표들을 단기간에 달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저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게는 최고의 인재들, 풍부한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있으니까요. 최근의 이혼이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나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생활과 일은 평행선입니다. 사실 불필요한 굴레를 벗어던지니 오히려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회견장은 폭발했다. 기자들은 불붙은 듯 질문을 쏟아냈다. 전 남편인 고승현 씨가 짐이었다는 의미인가요? 그의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도와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비즈니스는 전쟁터입니다.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저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며 주주들의 돈으로 남을 구제할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고승현의 생사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이 분명했다. 기자회견은 이 시간 동안 이어졌고 나는 발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첫 프로젝트가 바로 다음 달에 착공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회견장은 천둥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 후 나는 개별 인터뷰에 응했다. 한 여성 기자가 물었다. 한 회장님, 비즈니스 세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기준을 낮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요. 당신이 충분히 뛰어나다면 아무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당신의 인생을 남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스스로가 강해져야만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한편 고승현에 대한 나쁜 소식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고성그룹의 주식은 끝없이 추락했고 고객들은 일제히 자금을 회수했으며 은행은 빚 독촉의 혈안이 되었다. 단 일주일 만에 한때 영광의 정점에 섰던 그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온설아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의 대화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녀의 모든 가면이 세상 앞에 벗겨졌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동시에 여러 남자와 만나며 돈을 뜯어내는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론의 폭풍이 몰아쳤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집 앞에는 매일 썩은 계란과 쓰레기가 가득했다. 결국 온설아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은 뒤 밤중에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녀는 고승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승현 씨, 미안해요.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도 있었다는 걸. 고승현은 그 메시지를 읽고 마음이 텅 비었다. 사랑? 만약 그게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도 값쌌다. 다른 곳에서 나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서가 들어와 공손하게 보고했다. 대표님, 고성그룹이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온설아도 서울을 떠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태준 대표님께서 내일 협력 논의를 위해 만나 뵙자고 하십니다. 좋아요, 일정 잡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 비서도 일찍 퇴근해요. 비서가 떠나고 나는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찬란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석 달 전 나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뻐하던 작은 아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수백억 자산을 손에 쥔 여성 기업가였다. 인생은 참으로 극적인 전환점이 많았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서울 재계의 여왕 한서아, 버림받은 아내에서 비즈니스계의 전설로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기사는 나의 여정을 상세히 다루며 나를 영감을 주는 인물로 만들었다. 나는 웃으며 화면을 껐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고승현과 온설아. 그들은 모두 과거일 뿐이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내일은 여전히 수많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추진해야 할 프로젝트가 많았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여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완전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반짝였다. 그것은 내 눈 속의 빛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을 찬란한 빛이었다.